말씀 봅시다. 구약 봅시다. 역대상 13절 12장이죠. 32절 한 절인데 구약 631페이지 역대상 12장 32절 같이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그들은 그 모든 행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용사들, 사람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장인데 그 중에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있었다. 그것이 다윗 왕국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각 개인에게도 큰 유익이 있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제목이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봅시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죠, 이제 서로 패권 누가 제일 세계 최고냐 그걸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인가? 어쩔까요? 이죠? 중요한 관리 잘못 서면 줄 잘못 서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되겠죠. 어떤 줄을 서야 될까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죠? 보면은 여러 가지 많죠. 이번에 보면 첨단 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대만 해협 문제, 남중국해 미중 대리전, 여러 가지 많은데 오늘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한번 알면 뭐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하고 중국하고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역사. 중국 자기를 뭐라고 하죠? 중화. 뜻이 뜻이 뭔가 하면 중화 민족, 중화사. 세상의 중심에서 빛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 뭐야? 우리는 천자예요. 천자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국은 중화, 우리는 소중화. 저번에 문재인 씨가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중국 몸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죠. 호수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중국 큰 나라, 우리는 조그만 봉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중국은 중국만이죠. 빛나고 다른 나라 뭐예요? 오랑캐. 다 오랑캐라. 자기 보기에는 그런 식의 사상이 중국에는 딱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요 싸울 때, 당나라가 왔을 때 고구려가 물리쳤는 아주 참 대등하게 싸운 그런 민족이었는데 갈수록 힘들어가지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조선시대의 큰 중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한 3,000년 이상을 굉장히 힘든, 참 어찌 보면 참 눈물의 그런 관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중국이죠 공산화되었잖아요. 최근의 일인데 공산화가 된 다음에 미국에서 50년에 1월달인 그런 거죠. 이런 선을 이렇게죠. 쭉 가고 미국이 보기에는 일본하고 필리핀이죠. 소련이 이제 소련과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필리핀은 방어하지만 한반도와 대만은 우리는 거기에 방어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게 끈 거예요. 50년 후에 이 선을 보고는
누가 오판했어요? 누가 제일 오판했죠? 역사 공부죠. 자, 북한이 소련이죠. 아, 이제는 남한을 먹어도 미국이 손대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래 거의 다 이제 했을 때 미군 연합국에 들어와가지고 수복했고, 또 우리가 거기 갔는데 또 누가 쳐내려왔어요? 중국이 쳐내려와, 중공군이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죠. 굉장히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통일 못되고 지금 휴전선에 꺾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그 침략 때문이죠. 그런 이제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한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죠. 이제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고요, 동국권 해가지고 하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첨예하게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 한반도. 북한은 공산, 남한은 민주주의니까 우리 한반도가죠. 남북한이 그 냉전이 냉전.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첨예한 대립하는 그런 곳이 바로 한반도였다. 그것이 참 굉장한 힘든 관계에 있었죠. 그렇게 서로가 대결하다가 어느 날죠. 70년도에 미국에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가지고 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죠. 중국을 전 세계 WTO 이렇게 무역 체제에 받들어 가지고 그때 그랬어요. 미국 생각에는 중국을 이렇게 세계 자유무역 진영에죠. 이렇게 자본주의와 자유무역 이 진영에 같이 합류해 주면 서서히 자기들이 공산주의의 허망함을 버리고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중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때요? 여전히 자기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공고히 하면서 오히려 미국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하죠. 그렇죠? 중국이 뭔가 시진핑이 가죠. 한 10년 전에 그랬죠. 중국 뭐예요? 중국몽 꾸민대죠. 1대1로 전 세계 이렇게죠.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가지고 중국의 인양권으로 세계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중국몽, 중국 꿈을 꾸는 거죠. 1대1로.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항해서 미국이 이렇게 또 이렇게 쿼드라는 해가지고 또 다른 진영을 만들어가지고 또 지금은 새로운 능력, 신냉전 해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중국의 중심인 세계와 미국 중심의 세계가 서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중국이죠. 하면은요. 전 주변에죠. 신장, 위구르, 티베트, 몽골, 뭐 한반도, 남쪽, 이걸 대부분 자기의 역사에죠. 눈으로 요구해가지고 다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많이죠. 왜곡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러죠? 한강 유역까지 중국 땅이었다. 그런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그리고 뭐라요? 김치와 한복도 중국 거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 그리고 우리가 사드죠. 사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죠. 사드를 매체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얼마나 보복했었죠. 보복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고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은 엄청난 힘으로죠. 주변을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그런 중화 사상이 강하죠. 오락해니까 자기들의 사상으로 자기를 교화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리고 그죠? 9가지죠. 이 남쪽에죠. 남중국에 9가지 선을 그었어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주변에 전부 이게 여기까지. 여기가 우리 땅이다, 우리 바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저 먼데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도 아니고죠. 암초에다가죠. 인공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군사 기지를 만들어가지고죠.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땅이라고 바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이제 전 세계에 늑대처럼 막 물어뜯고 공격하고 왜곡시키고 막 힘으로 몰아붙이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편이 없어요. 거의 다 자기하고 주변에 거의 다 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바다가 누구 거냐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는데 해외에서죠. 이것은 중국이 이 바다를 자기 거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10년 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안 받아들이고 여기다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부자 기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세계 최고가 되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역사를 거짓말해가지고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다 주변을 복속시키는 그런 이제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죠. 중국. 그리고 사실 옛날에죠.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요. 우리가 한반도와 대만은 그냥 좀 제외시키자 그랬을 때 중국이죠. 대만을 먹으려 했는데 북한이 먼저 쳐들어오는 바람에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늘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통일시키려는 야망을 늘 꿈꾸고 지금도죠. 복수를 기회를 노리고 있죠. 이러는데 지금 보면 최근 다시죠. 중국과 이제 나머지 미국과 다른 세계에 대치가 되어 있는 중인데 특히죠. 반도체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했잖아요. AI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없으면 AI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또 최첨단 무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도 안 돼, 지금 시대는요. 차도 반도체 없으면 못 가요. 못 가. 그처럼 반도체가 옛날 석유처럼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라인은 이제 한국과 대만을 미국이 포기 못하는 이유는 대만에죠. 이 반도체 공장인 이 공장은 미국의 설계를 받아가지고 파운드리하고 위탁 생산하는데 굉장히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대만에 있고 한국에는 뭐였죠? 삼성, SK가 뭐였죠? 메모리 반도체가 또 세계 1, 2위잖아요. 또 일본에는 또 장비가 좋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반도체를 중국에 아끼면 큰일 나거든. 만약에 중국이죠. 대만을 먹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TSMC.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가져가면은 미국은 이만한 반도체 만들 수 있는 여러 개 안 되기 때문에 아끼면 미국이 무기에다든지 AI에다가 반도체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다르게 한국과 이 대만이 미국과 같은 진영에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겠죠. 이제는 옛날처럼 대만과 한반도는 제외한다 이런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반도체 때문에 그런 시대가 지금 현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대만을 만약에죠. 최근에 아시죠? 대만 주에다가 중국이 사방에다가 배를 떼어가지고 보일을 막아버리면 며칠만 막아버리면 대만은 못 들어와. 그래서 대만이죠. 쫄딱 이제 굶는 건데 이런 식으로 조만간에 1년 몇 년 안에 대만을 먹어버리겠다. 이게 늘 말해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라인이 이걸 중국이 먹으면 어쩌면 이 통과하는 이 해역이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요한 어떤 석유라든지 수출품이 중요한 오기 때문에 이걸 아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를 다 중국이 먹으려 한다. 그게 굉장히 우리와 일본의 모든 그쪽에 참 힘든 그런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또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면 북한을 보고죠. 한번 넘겨볼까요? 북한을 보고 한반도를 남한을 치면 주한미군이 대만에
오지 못할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 대만 문제가 그것도 우리 문제라는 거죠. 수송로가 막히고 또 대만을 칠 때 북한이 우리를 칠 수 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대만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시중이고 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볼까요? 또 시진핑이 뭐예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해요. 박해를 해가지고 우리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도 중국에 이제 그 선교 활동하는데 그 많이 나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많이 도망 이제 못하게 하니까 쫓아 보내줘죠. 그러니까 막 십자가를 불태우고 막 내리고 막 잡아가고 그런 일이 시진핑 하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라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든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이걸 놔둘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죠. 이 중국에서 이렇게 손을 보는 중인데 뭐냐면요. 중국에 엄청나게 집을 지어가지고 집을 막 지어요. 중국은 부동산으로 띄워야 이제 돈이 되니까 이제 긴급히 하는데 띄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수가 국내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망해가지고 집을 살 사람이 없고 집값이 막 폭락해가지고 막 엄청난 이 부동산 회사가 망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힘드는 중에 있죠. 그런 시기에 있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제약을 하니까 삼성, 애플 많은 그 서방 기업이 다 나왔어요. 이제 별로 안 들어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중국을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빚뜸이 있잖아요. 1대1로 전 세계에 100개 넘는 나라에다가 뭘 지어주면서 돈을 빚내가지고 못 받는 거죠. 빚을 많이 또 그죠? 빚이 많아요. 빚이 굉장히 중국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좀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통계에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 말도 믿을 수 없고 여러 가지죠. 하는 것도 남을 침략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너무 정말 중화 사상 자기 교만의 극치죠. 교만의 극치. 우리가 최고다 이런 거죠. 아니 남의 땅 옆에다가 꺼가지고 다 매끌하니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베트남 베트남부터 해가지고 필리핀, 말레이시아 다 싸우는 거예요. 인도하고도 싸우고 다 싸워. 주변에 전부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막 교만하고 쳐버리니까. 이런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가 중국에 가지고 쎄쎄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쎄쎄 이런 나라하고 붙으면 되겠어요. 줄을 낮춰야 되는데 옆에 있다고 힘이 세다고 같이 줄 서면 안 되겠죠. 그런 나라가 되었고 또 하나 봅시다. 다른 나라 볼까요? 다른 나라. 미국인이죠. 미국은 뭐냐면요. 출발이 다른데 출발이 뭐냐면요. 영국에서죠. 이제 신앙을 박해하니까요. 국교도 국가에서 인정한 그 교회만 이렇게 예배드리라 하니까 청교도 굉장히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온 게 어디죠? 아메리카, 미국이죠. 미국 온 거죠. 그래서 많이 죽었지만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나라가지고 그래서 세웠지만요. 미국 북부에는 청교도와 민주주의가 많지만 남부에는 노예제와 귀족주의가 있다. 이래서 결국은 남북 간에 싸웠잖아요. 미국이 전쟁했죠. 그래서 북부는 뭐야? 북부는 노예를 폐지하자.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죠? 오네시모 형제요. 종도 노예도 오네시모 형제를 하는데 어떻게 그 형제를 깜둥이라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가지고 부수자 이런 거. 남부는 안 돼. 그래야 싸운 거잖아요. 이렇게 싸웠는데 그리고 이제 북군이 이겨가지고죠. 노예 해방이 되고 미국이 엄청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미국 중심으로 세계 평화가 되었는데 미국 아래에도죠. 이제 중국이 중국 몽으로 이렇게죠. 대결을 하는 상태죠. 미국이 결국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걸 중국이 이제 대결을 해오는 그런 상황이다. 올해 세계 군사력을 보니까요. 1위가 어디죠?
미국,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우리나라는 몇 위 됐을까요? 5위로 5위. 올해 1월달에 발표한 건데 하여튼요, 우리나라 많이 올라왔어요. 예, 굉장히 옛날과 다른 위상이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이 3위인데죠. 예, 중국과 미국이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미국이 이제 강대고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해왔는데 또 미국은 뭐예요? 달러가 세계에 이제 그잖아요. 뭐 기름 살 때 모든 것의 기준이 달러니까 달러를 힘으로 미국은 또 세계 최고 된 거예요. 군사력도 세계 최고지만 돈의 패권으로 또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예요? 외환보유고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 이게 제일 이제 전보다는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달러 아직까지 있죠. 또 근데 뭐냐면은 미국이 이렇게죠. 군사력 좋고 달러도 그 세계 최고의 지폐지만은 무역에 뭐예요? 적자가 많아. 적자. 중국이 최고 많이 돈을 가져가고 그렇게 트럼프가 그렇게 싸운 거야. 너는 맨날 우리 가져가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적자가 많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뭐 많이 흑자를 내고 있지만 적자를 내고 또죠 뭐야 빚도 많아. 빚이 많아. 빚이. 예. 미국은 달러가 하다 보니까 달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빚이 많아요. 빚이. 미국이 군사력이 최고고죠. 달러가 또 패권이 있고 하지만 무역 적자가 또 세계 최고고 빚이 또 세계 최고라. 참 좀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우선주의를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너무 자기도 힘드니까 그런 좀 이해가 되죠.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뭐냐면 미국이죠. 이게 문제 뭐냐면요. 세계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허용한 국가 중에 또 올라가는 데가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이 참 옛날하고는 좀 달라진 게 많아요. 군사력도 많이 약해졌고 달러도 힘이 약해지고 뭐 빚도 많고 또 이 성경적인 이런 또 윤리도 많이 약해진 그런 이제 나라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여자분? 응? 네, 해리스 카멜란드. 이 사람이죠. 이 사람도 침례기호 신자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는 이 사람 인도 출생이잖아요. 핏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자 출신인데 이제 이제 신두교와 유대교를 포함한 다른 종교에 큰 존중이 있고 또 낙태와이죠. 성소수자 문제에 또 좀 관대한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관대하고 낙태를 하라. 그죠? 또 뭐 성소수자 문제 이렇게 굉장히 뭐 관대한 그런 것이요. 이걸 보고 이제죠. 어떤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지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복음주의적이지 않고 기독교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주의자, 인본주의자, 종교 혼합주의자, 다원주의자다. 이렇게 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글이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참고로. 글 내고. 그래서 이 사람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하는 말이 이제 보면은 내가 대통령이 있는 한은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하는 자유를 지켜주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죠. 이제 자기 기적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하고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안수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자주 목사님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대통령이다. 이제 그런 거고. 또 최근에죠.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다음에 그 말하죠.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다. 그런 말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이제 인용할 때 참 트럼프를 인용을 했지만 좀 마음이 힘들어. 그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거짓말 하니까 참 이리 하나님을 자랑해 놓고 또 거짓말하고 이 막말하니까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 참 나도 고민스러운데 그죠? 그래서 참 신앙 고백은 좀 좋은데 행동이죠. 좀 이렇게 말 행동이 조금 우리가 참 자랑할 수 없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어떤 분이 할 말이 그 깡패지 뭐 그만 트럼프 보고 돈 밝히면 깡패라 이상하는데 그러니까 참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써가지고 참 쓸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왜 지난번 하나님 이런 사람 써가지고죠. 또 좋은 일도 했고 또 어떤 일은 또죠. 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그 다음 일을 알 수가 없게 하니까 이 사람은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르겠지만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왜 예를 들면서 하나님 왜 이런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런 트럼프를 사용하시고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저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죠? 저도 알 수 없지만, 그죠? 요즘은 뭐예요? 야곱을 보면 어찌 보면 거짓말쟁이고, 그죠? 어찌보면 야곱 바로 그러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이 참 선택해놓고 써가지고는 연단해가지고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또 베드로, 얼마나 또 실수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야곱과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연약한 자도 쓰시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연단해 가신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죠. 이 사람의 장점만 보고 한 단점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덮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하고 안 그러면 좀 많이 불편해서 참 이걸 또 내가 오늘 준비하면서 나 트럼프를 내가 참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객관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또 내가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고 또 그나마 나으니까죠. 중국보다는 낫잖아요. 중국보다는 나았고 해석보다는 또 좀 뭐 삶은 안 좋지만 또 신앙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좀 뭐 차선이랄까 그래서 이제 알 수 없이 이제 세우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많이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참 이게 좀 괴로웠지만은 우리가 좀 그러면서 좀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될 것 같고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 시대죠.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러잖아요. 같이 우리 미국이죠. 남북 전쟁할 때 북군이 처음에 맞췄거든요. 많이 불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군 장군들이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링컨 대통령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대. 우리가 노예도 해방하려 하지 그래 하니까 링컨이 뭐라 했을까? 링컨이 대통령이 뭐라 했을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내 편에서 도와달라 하지 말고 그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남군도 하나님 믿거든. 그럼 다 기도하는데 그럼 하나님 묻자란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죠. 남북 중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편에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다 우리가 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나라를 볼 때 하나님 미국도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나고 좀 인간적인 잘 믿을 수 없고 중국은 더 심한데 대체 우리가 어떻게 줄을 서야 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죠. 미국 우선주의. 얘는 가죠. 빚도 많고 옛날 같지 않아서 얘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을
청교도를 통해 세운 뜻은 있다. 뜻은 뭐냐면요. 그래도 너희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목숨 걸고 오지 않아. 그러면 그 정신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자유와 이 인권이 전파되는데 통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 역할인데 그걸 무시하고죠. 자기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더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해죠.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너무 옛날에 비하면 동성애도 허용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 그걸 좀 모르지만 총 맞았다가 살아남은 그 사람도 좀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죠. 하나님 편에 더 바짝 붙게 해주시고 해리스가 그 사람이 너무 좀 이렇게 지쳤는데 그 사람도 좀 하여튼 간에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죠.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중국은 너무 중화 다 거짓말하고 다 빼앗고 이런 폭력적인 늑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붙어가지고 뭐 해보라는 그 우리나라의 주자들이 좀 정신을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실체를 봐요, 실체를. 안 그러면 맨날 다 하잖아요. 중화. 우리는 조그만 나라, 소그만 봉헌입니다. 우리는 같이 꿈꾸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저렇게 해야 되지만요. 딱 설 때는 딱 서야 되는 거죠. 딱 서야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죠. 기도는 이제 이 시국이죠. 시세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죠. 이게 너무 1등이다. 그런 이제 다툼 중인데 다 우리나라죠.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좀 살아남아요. 반도체. 그래서 삼성, SK 이런 반도체를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고죠. 사실 미국, 중국 다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보기에 사선이라도 잘 지혜롭게 외교를 하고 또 우리가 먼저죠. 다른 나라 의자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시다. 아니 내가 먼저 내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 우리 나라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야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주 말씀과 함께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많이 타락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 그 심정은 이해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세계 하나님의 통화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지혜롭게 전신할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